계속 독촉을 해대었고 어머니께서는 제 등살에 밀려 끝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네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증상이 심각했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정작 너무나도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도 없었기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다급하게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머니가 집 나올 때 싸들고 나온 몇 안 되는 예물들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할 때 어머니가 받은 것인데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팔겠다고 가지고 나오셨던 것이지요. 그래도 세트라서 값이 꽤 나올 걸 기대하고 저홀로 싸들고 아무 금은방이나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제가 혼자서 팔려고 가지고 나온 거라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일단은 뭐라도 팔아 어머니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어머니께 말도 안 하고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밖이 추우실 텐데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좀 드릴까요? 이 인자한 사장님께서 저를 반겨주셨고 제가 코끝이 빨개져 콧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휴지를 챙겨주고 따뜻한 차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내어주시더라고요. 크지 않은 금은방에서 사장님 혼자 영업하고 계신 것 같았고 쇼윈도 안에는 값어치 나갈 것 같은 화려한 보석과 금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함을 뒤로하고 가방에 꽁꽁 싸가지고 온 것을 드렸지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어머니의 예물값을 제대로 쳐주시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지라 여러 곳에 들려 가장 많이 쳐줄 곳을 찾을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빛나는 사장님께서는 제가 가져온 어머니의 예물을 꼼꼼하게 감정을 하신 후 끄덕이시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이걸 왜 지금 팔려고 하는 거지? 하필 지금 금값이 뚝 떨어져서 완전 헐값에 가져가야 하는데 아깝지 않아? 디자인을 딱 보아하니 어머니 거 같은데 어머니도 알고는 계시는 거지? 이거 보니까 너무 아까운데 지금 팔지 말고 조금만 있다가 파는 게 좋겠어. 그래도 어머니께 소중한 예물일 텐데 너무 헐값에 팔면 아깝잖아. 사장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그 헐값이라도 저와 어머니는 필요했기에 상관없이 팔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인상이 너무나도 좋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틋함이 보이길래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사장님께 제 상황까지 말씀드렸어요. 저도 제대로 값을 받으면 좋긴 한데 당장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해서 급하게 팔게 되었어요. 뭐라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일 못한다고 다 쫓아내고 어머니는 허리 다치셔서 꼼짝없이 누워 계시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어머니 허락도 없이 예물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헐값이 얼마인 줄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저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팔게요. 돈 주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초면에 별 얘기를 다 하고 눈물까지 보여서요. 저는 그간 가슴속에 응어리가 진 건지 사장님께 쓸데없는 말까지 하며 저도 모르게 울컥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돈 몇 푼 더 받고자 한 이야기는 사장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본심까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석 감정할 때처럼 꼼꼼하게 들은 사장님 역시 꽤 당황하셨을 텐데 한동안 가만히 뭘 생각하시는 듯하다가 저를 보고 옅은 미소를 띄우시더라고요. 자네 상황을 들어보니 많이 딱한 상황이긴 하구만. 나도 예전에 아버지를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손 쓰지 못할 만큼 먼저 보내드려야만 했던 때가 있었네.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 만큼 아프고 급했으면 그거라도 갖고 나왔나 싶구먼. 근데 내가 볼 때는 당장 이걸 판다 해도 헐값으로 병원비도 다 못 보탤 것 같은데 차라리 자네가 일을 나와 돈을 버는 편이 낫지 않겠나 싶네. 그렇잖아도 내가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자네 괜찮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나? 네? 제가 사장님 가게에 나와서 일을요? 그치만 물론 지금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니 간병인으로서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잘 아네. 자네만 괜찮다면 이 예물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자네 월급 한 달치를 먼저 가불해 줄 테니까 그걸로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게. 그리고 어머니 퇴원하시면 자네가 우리 가게에 나와서 당장 일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쯤이면 내가 자네 편이 다 봐주는 걸세. 라며 사장님께서는 약간의 거들먹으로 생색내시며 예물만 맡기면 제게 한 달치 월급을 미리 가불해 준다고 하셨고 순간 저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감상으로 어머니 예물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서 내게 이렇게 수를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을 했는데 일단 돈을 내어주신다고 하고 그토록 원하던 일자리까지 주신다고 하니 믿을 수는 없지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닐 듯 하더라고요. 거들먹거리는 게 걸리긴 했지만 사장님 말을 딱 들어도 제 편의를 봐주시는 게 느껴졌고 나름 금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갑을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당장 돈에 쪼들리던 상황들이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 그러겠다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불한 돈을 가지고 가서 수납을 했고 어머니께서 역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셔도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하루가 다르게 차도를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머지않아 퇴원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사장님과의 약속대로 금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퇴원을 했어도 응원하면서 재활치료를 해야 했기에 그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제가 금은방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도 기뻐했고 저는 대신 어머니의 예물 얘기는 혹시나 싶어 입 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만약 예물들을 가져오라 하면 어쩐지 금은방에서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아 값진 예물이라도 보증금으로 거는 셈 치고 저는 그 대가로 일을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네가 할 일은 사실 별거 없어. 청소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면 되네. 보석 감정하는 일은 자네가 일이 익숙해지면 차차 알려줄 테니 잘 배우도록 해. 이게 다 기술이고 자네 재산이 될 거라 마음먹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게 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청소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면서 손님을 맞이했고 사장님 곁에서 보석 감정을 보조했습니다. 하나 둘씩 차근차근 익히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제가 나름 눈썰미가 꽤 좋았던 건지 잘해낸다고 사장님께서는 제 자신감을 심어주려 했던 건지 칭찬을 아끼질 않으셨죠. 보석 감정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인데 사장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저는 빠르게 늘어가는 일 실력에 뿌듯해하며 사장님에게 중요한 인재로 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이 너 이 녀석 일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네. 그동안 너를 몰라본 곳들은 후회할 거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정신없게 일하는 것보단 가만히 앉아서 이 작은 보석의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하는 일이 너한테 맞는 걸 수 있지. 이제라도 적성을 찾은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기쁘단다. 내 업이 그래서 그런가 마치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야. 그러니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노력해야 돼. 사장님은 제게 보석을 빗대며 가치를 높이 사주시며 제 재능에 대해 칭찬해 주시며 아낌없이 교육을 해주셨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해주셨습니다. 땀 흘려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쁜데 그 덕에 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게 생기게 되다니 제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 놀라웠죠. 단지 어려워서 어머니의 예물을 팔려고 찾아온 금은방 사장님과 인연이 되었던 것뿐인데 꿈과 희망까지 얻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암담한 제 미래에 밝은 등불이 들어온 기분이더라고요. 나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장님의 기대 속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밤낮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노력한 끝에 저는 드디어 정식으로 보석 감정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정말 울었습니다. 꿈도 미래도 없었고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워서 벌벌 떨던 별 볼 일 없는 저를 사장님이 여기까지 끌어와 주신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장님은 제게 단순히 사장님이 아니라 거의 은인 같은 그런 존재였네요. 제가 보석 감정사가 된 후 당연히 급여도 더 올랐는데 사장님께 사실 많은 급여를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치만 사장님은 제게 누구보다 이 돈을 받아갈 자격이 된다며 넣어주셨고 이전에 비해 넉넉한 급여가 생기니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확 트였죠. 어머니 역시도 소식을 들으며 이런 제가 너무 기특하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국은 해냈어. 애미라고 도움도 못 주고 온몸이 아프다며 누워서 앓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큰 거야. 내 아들이지만 정말 너무 대견스럽다. 고맙다 고마워. 애미가 참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다. 어머니는 제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책임지고 키워주신 것이 평생 은혜를 갚아도 부족할 일이지요.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렇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씁쓸하지만
어머니와 이혼할 당시에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를 키우겠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재혼이라도 생각하시고 계셨던지 어머니와 이혼을 결정한 마지막 순간에도 막말을 서슴지 않으시며 네 아들을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누가 들으면 저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다르셨죠. 어머니의 이혼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저와 함께 할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책임을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 목표로 삼아두고 열심히 사장님 밑에서 돈을 벌며 일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금값이 치솟는 순간이 오게 되었고 금값은 하루하루 놀랄 만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은방에 종사하고 있으니 금값에 더 예민하고 크게 다가왔는데요. 그 순간 사장님께 맡겼던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예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값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는데 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어머니의 금이 생각보다 돈이 꽤 나갈 텐데 하며 사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나 싶었고 그때는 일단 아무 말 없이 갖고만 계신다고 했는데 제 일한 가부를 핑계로 모르는 척 입 닦으려는 건 아닌가 저는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장님께서 워낙 좋으신 분이라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인연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저는 거두절미하고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운을 뗐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처음에 사장님께 갖고 왔었던 어머니 예물 갖고 계시나요? 그거 그때 사장님께서 보증금 삼아 갖고 계시고 제게 월급 가불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월급 가불해 주신 거 다 일했고 지금 금값도 올랐는데 혹여나 계속 사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실 생각이시라면 값을 쳐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게 제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거라서 제가 좀 난감하네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만 저를 가만히 보시고 곰곰이 꼼꼼히 생각하시고는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깜빡 그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었구나. 나이가 들다 보니 정신이 없어. 네 말대로 금값이 이렇게나 올랐으니 생각이 날만도 하겠네. 뭐든 확실한 게 좋기는 하지. 그때 네가 맡겼던 어머니 예물 돌려주마 라고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뒤 가게 뒤편 서랍 쪽을 뒤적거리시더니 예전에 어머니께 맡겨둔 예물을 가지고 나오시며 건네주시더라고요. 괜시리 말에 사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말처럼 확실한 게 좋으니 짚고 넘어갈 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사장님께서는 제게 어머니의 예물을 받은 이후 정말 한 번도 안 열어보셨던지 어머니가 습관처럼 묶은 매듭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니 값을 제대로 한번 매겨보려고 어머니의 손수 묶은 매듭을 풀고 어머니의 예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제가 먼저 감정을 해봤어요. 결혼 예물인 만큼 당연히 값어치 있을 거라 여겼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의 예물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어요. 제가 직접 감정을 해보니 어머니의 결혼 예물이란 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죠. 금도 아닌 도금이었고 보석 역시 다이아몬드가 아닌 품질이 매우 저급한 손상된 큐빅이었습니다. 혹시나 사장님께서 가치 있는 어머니 예물과 바꿔치기 한 건가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게 너무나도 얌전하게 어머니가 사용하는 매듭으로 묶여 있었던 것도 그렇고 모양 자체도 워낙 구닥다리인지라 똑같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죠. 결혼 예물이라 각인도 선명히 박혀 있었는데 어디에도 바꿔치기 한 흔적이 없자 제가 점점 표정이 변하니 그 앞에 있는 사장님께서도 저를 빤히 보셨고 저는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워 사장님께 당장 얘기했습니다. 분명 제게는 좋은 물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장님의 감정 실력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실수하셨을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팔 수도 없는 물건을 왜 제게는 값진 물건이라고 나중에 팔으라고 하신 거세요? 멍하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했죠.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씩 웃으시며 저를 쳐다보셨고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 재석이 네가 이제야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는구나. 그 당시를 떠올려 봐라. 그때 넌 이미 어머니의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알고 왔던 거였고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물건이었는데 만약 그때 내가 이 진실을 말해줬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넌 유일한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당장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없었을 테니 세상에 대한 원망도 더욱 커졌겠지. 어떻게든 살려고 어머니를 지켜내려는 자네의 그 간절함을 난 봤었고 뭐든 할 수 있는 청년이겠다 싶었고 왠지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더는 네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의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네가 그때 진실을 몰랐기에 내 밑에서 열심히 해가며 지금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된 거라 생각이 든다. 넌 보석을 보는 눈과 진짜를 구별하는 눈을 얻었고 나는 너라는 좋은 인재를 얻어서 가게 매출도 늘게 되었고 나 역시 원하는 결과대로 되었으니 이걸로 됐다 싶어 사장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값비싼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 사장님이 값어치가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셨다면 유일한 희망을 잃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테고 저는 아마 뉴스에 험한 꼴로 출연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버지는 끝까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엄마와의 결혼 예물로 이런 가짜들을 선물했던지 아버지는 제게 죽을 때까지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버지 복 없는 대가로 아버지 같은 사장님을 얻었으니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속뜻을 사장님의 깊은 뜻 덕분에 저는 멋진 보석 감정사로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제 살아가는 은인이 되셨습니다.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경험을 통해 저 스스로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사장님께서는 그 어떤 도움과 조언보다 세상 살며 가장 값진 교훈을 얻게 해주셨죠. 이어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으로 한 번뿐인 이 삶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는 법이다. 네가 전에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봤으면 좋겠구나. 나는 네 나이 때 그러지 못해 먼 길을 돌아오게 되었다. 내 곁에 남아있던 피부치인 아버지를 돈이 없어 잃고 방황하고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이 내 인생이었고 평생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때 나도 은인 같은 사람을 만나 다시 일어나고 지난 과거를 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단다. 나는 힘든 길을 왔지만 나랑 비슷한 길을 걸으려는 청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 거니 내게 속은 것에 대해 분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좋은 인연 이어가자꾸나. 재석아, 무엇이든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을 이길 것은 없다. 앞으로의 삶도 직접 하나씩 경험하고 부딪혀가며 깨닫길 바란다. 라는 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장님은 일하시면서 제게 수많은 얘기를 해주었지만 저희 작은 그릇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장님의 말씀이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진심을 알고 나니 그 뜻이 어려울 게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면 그만인 것을 저는 늘 제 절망적인 상황에 빗대어 말을 듣다 보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나 인생에 결국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는 것이요.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해답에 따라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와 사장님과의 기막힌 인연은 또 다른 기적 같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간간히 얼굴만 보고 목 인사를 나누던 저희 어머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분이 뜻이 잘 맞으셨던지 그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지요. 어머니께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제 안정적인 월급 덕택에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는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실 지난 과거에 막 살았다던 후회스럽다던 인생 때문에 누구에게든 자신이 없어 미처 결혼까지 하지 못해 혼자 사시고 계셨다는데 저희 어머니와 이게 또 연이 되더라고요. 두 분이 연배도 비슷하셔서 친구 삼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곳을 많이 구경시켜 주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고 제가 뒤늦게 군대를 간 뒤에도 그 사이에 사장님께서는 제 대신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고 제 자리에 어머니를 고용하시게 되면서 두 분은 좀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셨답니다. 어머니께서도 남자로고는 아버지밖에 몰랐던 사람이기에 여자로서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낯설어 하셨지만 사장님이 어떻게 사시고 뭐 하시며 산 사람이라는 지난 과거는 줄치지 않고 오직 현재 그 모습 자체로만 받아들이시며 좋은 사이로 남으셨습니다. 함께 나이드는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을 두 분이 함께 보내신다고 생각하니 제가 다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저희를 도와주었던 이모하고도 연락이 되어 어머니께서는 다시 머리 싸매고 목 좋은 곳을 골라 사업 구상을 하시는 중이고 옆에서 사장님이 사업에 일가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훈수두어 목 좋은 곳에 국밥집을 재개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꽤 대박을 칠 것 같은 조짐이 보여 어머니께서도 생전 몰랐던 돈방석에 앉았다며 이모와 함께 장사하는 재미로 사시고 사장님과 연애하는 행복으로 사시는 어머니시네요. 저 역시 전역하고 제 능력을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규모적으로 큰 금은방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람 상대하는 방법도 더 익히고 기술적으로도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혼기가 꽉 차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께 손주를 빨리 안겨드리고 싶어서 아이도 바로 낳아서 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올 때마다 뾰루퉁하시며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당해 일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저를 다시 데려오려고 아우성이시더라고요. 김재석이라는 인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이 금은방이 네 첫 직장이고 지금은 비록 다른 곳에서 일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직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재석아. 나 역시 너한테 한 배려 덕분에 네 어머니와 만난 인연에 대해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언제나 많이 고맙다. 비록 어머니와 재혼은 하지 않았어도 두 분이 함께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어머니만 모시며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제 아내, 아이까지 건사할 식구들이 많아져서 더 많이 행복해졌네요. 제가 막다른 길에 헤매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어머니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평화롭게 웃는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장님과 제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금은방 일이 지겹다며 제게 가게를 맡아달라 하시며 은퇴 바람이 부셨는데 어머니 이모와 함께 국밥집을 거들어 보겠다고 간간히 요리를 배우러 다니시는 것이 아무래도 딴 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허나 제가 사장님의 요리를 먹어보니 아무래도 요리보다는 하시던 일 하는 게 나을 듯하여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해드리네요. 아무래도 제가 빨리 보답도 하고 은혜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저희는 이렇게 소소한 것에 웃으며 감사할 줄 알고 큰 기복 없이 딱 이렇게 살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